안녕하세요, 황진영입니다. 네, 저희가요 쌍용 자동차의 베리뉴 티볼리 행사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지난번에 내외관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또 시승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주행 느낌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정받은 차는 18호 차거든요. 한번 가서 또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배정받은 차인데요. 색깔이 파란색이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직접 타서 주행 느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요 1.5 가솔린 터보 모델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오늘 시승을 하고 있는 차가 바로 1.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네, 이 엔진이 이제 코란도에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란도가 티볼리에 비해서 차체도 크고 그런데 이 엔진이 장착이 되면 그만큼 힘을 좀 낼 수 있을지 생각이 되는데요. 이 1.5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정도 급에 맞는 엔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의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요 163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6.5토크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속 페달을 밟아보니까 터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치고 나가는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이 힘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처음에 아까 딱 출발을 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밟는 순간 바로 반응을 해서 조금은 이게 예민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밟았을 때도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에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출력을 높이면서 이 정숙성을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음을 잘 잡았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 볼게요. 네, 가속을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100km 이상으로 달렸는데도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티볼리가 이번에 출시된 티볼리는 소음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그 소음은 그다지 크게 저는 거슬리지 않았거든요. 컨저링 같은 경우에는 터널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계기판을 장착을 했고요. 예전에 코란도에서 봤던 이 블레이즈 콕핏이 역시 들어갔습니다. 센터필 시야 같은 경우에는 9인치 모니터를 장착을 했고요. 그 밑으로는 공조장치 버튼들과 그리고 USB 꽂는 또 버튼들이 보입니다. 이 보조석 쪽에 원래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조석 쪽에 이 콘솔 박스 위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뭔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걸 막아놔서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딱 들어와서 봤는데 없어서 수납 공간이 그 부분이 없는 거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이 차는 또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딥 컨트롤,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차선 유지 같은 경우는 해주거든요. 근데 차간 거리 유지를 해준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잘 유지를 해줘서 네, 그 부분은 좋습니다. 네, 시야감 같은 경우에는 역시 SUV답게 높고 굉장히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특히 이 티볼리는 여성 오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잖아요. 그런 것답게 시야감 역시 네, 탁 트여 있는 게 소형 SUV의 딱 컴팩트 차에 맞게 딱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어요. 네, 2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고속도로를 또 달리고 있는데 고른 노면이나 또는 그냥 평지에서는 굉장히 그냥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열에서 제가 앉아서 운전을 할 때는 그 노면을 딱 그냥 묵직하게 잡아주면서 안정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2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뛰는 데는 무리 없이 그냥 무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가거나 방지턱이 있을 때는 이게 이륜 차잖아요. 그래서 이륜은 토션빔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뚝딱하고 통통 튀는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2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도 실내를 잠깐 봤는데 오늘 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이 앞에 주머니를, 이 의자 뒤쪽에 주머니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도 역시나 드네요. 고무줄로 이거를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열 이 앞쪽에는 공조장치 버튼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통풍구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팔걸이를 또 내려보면 역시 아담하니 이 컵홀더 딱 2개가 있고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확인이 팔걸이도 되고 있고요. 아까 또 터널에 들어가 보니까 2열 역시 풍절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 바람 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와서 그런 정숙성 부분에서는 풍절음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느꼈습니다. 2열 이 시트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막 각도가 엄청 크게 뒤로 젖혀지는 건 아니고요. 젖히니까 확실히 괜찮긴 하고 그 시트는 그런 점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역시 보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통풍 시트는 1열에만 있어요. 2열에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네, 최근에 SUV 시장에서 이 르노가요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르노가 이 SUV의 LPG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SUV 모델을 그 LPG 모델을 내놓는 게 아니고 LPG 모델로 개조를 해서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전 티볼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 모델로 개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LPG 모델로 개조를 할지 그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PG, 그 SUV에서 LPG 모델 그 시장이 또 얼마나 커질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베리뉴 티볼리를 타봤는데요. 최근 소형 SUV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시장에서 이 베리뉴 티볼리를 오늘 타보니까 내외관뿐만 아니라 심장이 바뀐 만큼 역시 주행 성능 또한 이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고 나가는 힘뿐만 아니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 굉장히 주행 성능이 좋아진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성 오너들이 왜 이 차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해서 하반기에는 기아 셀토스와 그리고 현대차 베뉴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뉴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에서 일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1위를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